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의 역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 리눅스의 탄생과 역사. 리눅스는 유닉스의 영향을 받아서 유닉스를 기반으로 탄생된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유닉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현대 운영체제 효시 유닉스라고 써놨는데 사실 운영체제 효시라기보다는 효시는 처음이란 뜻이거든요. 현존하는 현대 운영체제의 효시가 유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닉스 이전에 굉장히 많은 운영체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운영체제 원서 같은 거 보면 앞에 이제 공룡 같은 그림이 그려 있었습니다. 공룡 그 시대처럼 굉장히 많은 운영체제들이 존재했는데 공룡들이 대부분 다 멸종하고 이제 일부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그 동물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운영체제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닉스가 살아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존하는 현대 운영체제들은 전부 다 유닉스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는요, 1969년에 개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969년에 미국의 이제 AT&T사의 벨 연구소에 근무하는 켄 톰슨 및 데니스 리치에 의해 만들었다고 제가 써놨는데, 일단 이제 AT&T사, 1960년대, 70년대의 AT&T사는 미국 최고의 이제 통신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한국통신, KT 같은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 있는 그 전화망을 그 완전히 장악하고 전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굉장히 똑똑한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대부분 AT&T를 선호해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제 벨 연구소, 이제 벨은 전화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산하에 이제 벨 연구소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 비언어라는 거를 개발합니다. 비언어는 이제 기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계어를 기반으로 1969년에 이제 PDP-7에 이 데크사는 디지털 이퀴먼트 컴퍼니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알파 CPU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어떤 이제 CPU를 만든 회사였습니다. 여기 데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망해서 이제 컴팩이라는 회사로 넘어가고요. 컴팩이 현재 이제 HP로 인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 시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하드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드웨어, 그 IT,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IT 회사들은 하드웨어 회사가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IT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데크가 이제 되게 그 뛰어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하드웨어 전문 회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켄 톰슨이 이 데크사에서 만든 이제 PDP-7이라는 이 시스템에 운영체제를 새롭게 개발하려고 비언어를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1969년에. 근데 이 비언어를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언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근무하던 데니스 리치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데니스 리치가 이 비언어를 기반으로 그 유명한 C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데니스 리치가 이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켄 톰슨이 1970년에 70년부터 이제 다시 이 C 언어를 가지고 현재의 유닉스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켄 톰슨이 참고한 운영체제가 이 멀틱스라는 운영체제, 멀틱스가 시분할 운영체제학에서 보면 그 시분할 운영체제라는 그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수의 이제 멀티 프로세서,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CPU는 하나인데 동시에 여러 개의 어떤 이제 프로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분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빠르게 0.1초 단위로 이렇게 번갈아 한다는, 물론 지금 시스템은 0.0001초에서 0.010 4초 정도 이렇게 할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멀틱스라는 운영체제가 이제 시분할 운영체제라 이게 거의 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켄 톰슨이 멀틱스라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이제 OS를 새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는 이제 C 언어, 데니스가 개발한 C 언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을 이제 유닉스라고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이제 AT&T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무료로
연구소 및 대학의 오픈소스와 함께 그 보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AT&T사가 이 소스를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게 공개한 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에는 독과점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T&T사가 이 통신 시장을 이제 장악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물론 이제 나중에 AT&T사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AT&T사가 있긴 한데 예전에 뭐 1970년대, 80년대의 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닉스라는 어떤 이제 되게 훌륭한 그 운영 체제를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회사, 한국적 회사들이 유닉스에 이제 그 운영 체제를 가져다 탑재하는 그런 시국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정부의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 이걸 대학에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공개했는데 어디에 공개를 하냐면 이제 버클리 대학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유닉스라는 그 운영 체제가 두 개파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AT&T에서 가지고서 쭉 개발한 버전이 시스템 V, 보통 우리가 시스템 V, 시스V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클리 대학에 기증을 합니다. 그 버클리 대학의 기증에서 탄생한 게 이제 BSD라고 보시면 돼요.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에 이제 라이센스 할 때도 한번 나옵니다. 예. 뒤에서 그 라이센스 소개할 때 나오기 때문에 버클리 대학에 기증을 해서 이제 유닉스가 두 개파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가 좋은 그냥 책에는 무료로 여러 연구소 및 대학교 등에 이제 OS를 소스와 함께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꼭 그 좋은 뜻으로 기증한 건 아니라라고 한 거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스템 V 계열의 이제는 이제 상업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지휘하던 그 앞장서서 가던 업체들이 누가 어디였냐면 이제 뭐 IBM, 뭐 지금도 뭐 굉장한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HP, 그 다음에 선은 네, 지금은 이제 오라클로 인수가 돼버렸고요. SDI,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그런 회사들이 이 유닉스 소스를 기반으로 이제 그 운영체제 새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BSD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무료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대학 쪽에서 연구해서 이제 거의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생한 게 뭐냐면 이제 BSD 계파라고 하는데 뭐 NetBSD, FreeBSD, 그 다음에 OpenBSD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nOS죠. SunOS. 나중에 이제 이 SunOS는 선에서 이제 BSD 기반으로 만들어낸 그 연구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름이 이제 솔라리스라는 이름으로 통합됩니다. 솔라리스. 네, 이렇게 통합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오라클로 인수가 되면서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업체다 보니까 네, 지금은 거의 뭐 포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텝. 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서 그 세운 회사가 넥스트 스텝 OS 그 회사고요. 네, 거기서 만든 넥스트 OS가 이제 BSD 계열이. 그 다음에 이제 macOS 10 마찬가지 이것도 BSD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가 BSD 계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닉스의 주요 특징은요, 현재 운영체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다중 사용자, 여러 동시에 이제 뭐 시스템은 한 대 한 대, 다수의 사용자 접속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이죠. 동시에 여러 개의 그 잡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력한 네트워크 지원, 뭐 뛰어난 익성 및 확장성, 뭐 계층적 파일 구조, 가상 메모리 공유 라이브. 처음에 우리가 리눅스 특징 설명드린 거 있죠. 전부 다 유닉스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와서 승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름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운영체들이 유닉스의 그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닉스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AT&T사에서 상표권, 쉽게 말하면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특허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서비스, 뭐 특허 실용수난, 뭐 서비스, 뭐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닉스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각 회사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IBM은 이제 AIX 지금도 있죠. HP 지금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은 이제 현재 오라클로 넘어간 상태고요. 초창기에 썬OS라고 했다가 나중에 솔라리스라고 되어 있고요. 솔라리스도 있기는 한데 아직도 오픈 솔라리스에서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오라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접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GI에서는 이제 아이렉스라는
이름으로 유닉스의 시스템의 이름을, 그러니까 같은 유닉스 계열인데 이름을 따로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의 탄생과 역사요. 자, 그럼 리눅스는 어떻게 탄생했냐는 거죠. 일단 리눅스는 이제 이 유닉스 계열인 미닉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987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서 재직하던 앤드류 스튜어트 타텐바움 교수가요. 그 운영체제 시간에 그 유닉스 계열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유닉스는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학에서 가르치기 제약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대부분 이 위에 이제 언급된 유닉스들은요, 그 유닉스 전용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서넷이나 솔라리스는 그 선에서 만든 스팍 CPU가 내장된 거기에 이제 장착을 했었고요. IBM은 IBM 파워PC 계열, 이런 식으로 그 자체적인 시스템에 탑재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유닉스를 이제 가져다가 일반 뭐 PC라든지 다른 시스템에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텐바움 교수가 이 유닉스 공개된 뭐 BSD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소스들을 가져다가 미닉스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미닉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기능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운영체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 수도 제한이 있고요. 파일의 크기도 제한이 있고 그런 제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타텐바움 교수가 이제 그 미닉스라는 연체제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1991년에 이 헬싱키 대학원생인 링스 토발즈가요, 이 미닉스를 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닉스가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뛰어들죠. 근데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게 커널이거든요. 커널.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엔진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포직스가 이제 유닉스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닉스 표준에 호환되는 커널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1991년 9월 17일에 0.01 버전을 해서 이걸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올렸어요. 혹시 내가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같이 도와주세요, 이런 형태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때 당시에 이게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요. 전 세계 많은 개발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되는데, 지난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제 GNU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GNU 프로젝트를 추구한 단체가 FSF라고 말씀드렸죠.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자유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단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단체에 속한 개발자들이 같이 도와줍니다. 왜냐면 이 GNU 프로젝트 FSF에서 이제 그 내세운 슬로건이 GNU지 않습니까? 근데 GNU 자체는 또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제 목표로 삼은 게 뭐냐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유닉스 같은 운영체제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GNU였는데, 이 시기에 FSF도 이제 그 허드라는 커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만들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 유닉스라는 커널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그 개발자들이 같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리눅스 커널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GNU, 특히 이쪽에 속한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GNU 프로그램을 같이 적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94년에 드디어 이제 1.0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0.대 버전은 안정적이지 않고 기능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경우의 0.대 버전이고, 이제 1버전이 됐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뭐 강력한 기능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4년에 1.0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 뒤에 2.0이 발표가 되고요. 이 2.0이 등장하면서요. 90년대 중반 들어서 이제 이 리눅스 커널 가지고요.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1990년대 말에 닷컴 열풍이 봅니다. 닷컴 열풍. 즉, 지금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서버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열풍이 불면서 이제 리눅스가 확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이런 시작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 이제 데비안이 이제 GUI 기반 그래픽, 지금 우리가 쓰는 윈도우 형태의 그런 이제 운영체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99년에 레드햇이 이제 2.2 커널 기반의 서버를 제작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 2.4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버의 기업용 서버로서의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6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유닉스가 이제 점점점 유닉스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1년에 3.0이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 5월 현재 이제 4점 버전대가 발표됐다라고 되는데 지금은 이제 5버전대가 나왔습니다. 5버전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한번 보고 넘어가죠. 파이어폭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몇 버전을 나온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널은요 여전히 리눅스 토발즈가 네, 주도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이트 한번 가보면 네, www.kernel.org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면 네, 지금은 이제 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5.6.7 버전이 스테이블 버전이라는 거죠. 2020년 4월 23일 기준으로요. 네, 스테이블 버전이라고 나오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버전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리눅스 커널은 이제 공개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커널을 수정 갖다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300여 개 이상의 이제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만들었다고 되는데, 예, 확인된 것만 300개가 넘는 거지, 뭐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뭐 그 이상이 되는 걸로 보고 있고, 왜냐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리눅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리눅스는 뭐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서버,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도 이제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운영체제고요.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도 있죠.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 네, 리눅스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따지면 뭐 리눅스가 현존하는 운영체제에는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